어제 텍사스 주 하원 의원회가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조금 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연방 하원 의석을 5석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구 조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미 국무부가 합법 비자 소지자 5,500만 명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이 무선고데기 등 일부 헤어기기의 위탁수화물 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캘리포니아주에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리버사이드와 온타리오 등 일부 지역에서는 화씨 100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주의 한 주택 마당에서 대포알이 발견돼 폭탄 처리반과 군이 긴급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3박 6일 동안의 미국, 일본 정상과의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은 국익이 최우선이라 강조하며 회담 전략과 의제들을 최종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내일 아침 공군 1호기는 먼저 일본으로 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착 첫날 바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도 함께합니다. 두 정상이 나란히 서는 공동 기자회견이 열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8.15 광복절 일본의 패전 기념일에 이시바 총리가 반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 대통령도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한 만큼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양측의 경축사 내용들을 좀 보자면 조금 짐작할 수 있는 혹은 국민적으로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고요. 다음 날 일본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면 현지 시각 25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 대통령은 출국을 앞둔 회의에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시적인 정권의 이익 입지보다는 영속적인 국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씩 하게 됩니다. 3박 6일의 일정은 필라델피아 한화조선소 방문으로 마무리됩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미국의 호응을 크게 이끌어내는 만큼 우리 정부도 꼼꼼하게 조선업 현장을 점검하고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순방을 앞두고 대통령실을 찾은 민주당 원로들은 이 대통령에게 한미, 한일, 남북 관계에 대해 조언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를 권유해서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도모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반도체, 조선, 원전 등 산업협력에 국방비 증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안보 의제도 폭넓게 논의될 전망인데 미국 측과의 막바지 의제 조율이 아직 한창 진행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통상교섭 본부장이 이미 미국에 도착했고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수행해야 하는 외교부 장관은 어제 워싱턴으로 먼저 급히 떠났습니다. 미국 측의 추가 요구나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가 무역 합의의 상세 내용을 문서로 발표했습니다. 의약품 반도체 관세는 15%를 넘지 않도록 처음으로 상한을 뒀는데 추후 한국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EU산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15%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EU는 무역 합의를 문서화한 내장 분량의 공동 성명에서
의약품과 반도체, 목재 제품에 대해 15% 관세 상한선을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27.5%의 자동차 품목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유리한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This is the most favorable trade deal the US has extended to any partner. Cars, pharmaceuticals, semiconductors and lumber will benefit from this cap. 그 대가로 EU는 미국산 공산품 관세를 전면 철폐하고 미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우대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EU가 상응 조치를 입법화한 이후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일종의 이행 보증 조건을 달았습니다. EU 측은 이달 내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수출된 물량에도 15% 관세율을 소급 적용받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EU 모델이 한국 및 일본과의 협상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는데 한국 협상단은 추후 반도체, 바이오 분야에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확장법에 따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최대 300%의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왔습니다. EU는 이번 성명에 앞서 발표한 투자 계획에 더해 추가로 56조 원 규모의 미국산 AI 반도체 구매 계획을 담았고 미국은 50% 관세를 부과 중인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 EU와 쿼터제 적용 등을 추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선거구 재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져온 텍사스주 하원의회가 결국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텍사스주 하원은 어제 오후 공화당 의석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새 지역구 조정안을 찬성 88표, 반대 52표로 가결했습니다. I want to cry, but I'm too angry. I want to cry, but I'm too furious. I want to cry because I'm mad, but I'm too mad. It's victimization all day, every day. There's no account for values. And that's what's most important. The people of Texas have spoken in the last several cycles. Minority voters are trending Republican, and that is how this map is drawn. It's perfectly legal. Of course they're going to take us to court, but we will win. 이번 조정안은 민주당이 장악해온 리오그란데 밸리 지역구를 개편하고 휴스턴과 오스틴, 댈러스, 포트워스 등 일부 지역 민주당 의석을 통합해 총 5개 선거구를 공화당에 유리하게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선거구를 조작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법정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의 선거구 조작을 막겠다며 집단으로 줄을 떠나 정족수 미달을 만들어 표결을 저지했지만 지난 18일 결국 의회로 복귀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주 상원 최종 표결과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텍사스에서 선거구 조정안이 통과된 지 하루 만에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의원들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 지역구 5곳을 민주당에 유리하게 재편해 하원 52석 가운데 48석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구 조정안을 조금 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선거구 조정은 오는 11월 4일 특별선거에서 헌법 개정안 형태로 유권자 투표에 붙여지며 과반 찬성을 얻으면 2026년 중간선거부터 2030년까지 적용됩니다. None of us want to be in this situation. But our hand is being forced, and we will not unilaterally disarm. That is why we are here, and we are doing this in the most transparent way possible by allowing the electorate to determine if they want this or not. This is going to go to the ballot. 앞서 공화당 의원들은 절차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재조정 중단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개입에 따른 대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California did not start this redistricting fight. This fight was brought to us. The truth of the matter is, if we let Donald Trump get away with rigging elections in Texas and other red states through partisan gerrymandering, we will not have free or fair e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future. If Donald Trump pursues this power grab, California stands ready to respond.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재조정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의 결정은 향후 정치 지형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식 소통 방식을 흉내내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홍보팀은 최근 SNS 계정에 미국이 가장 사랑하는 주지사라는 소개 문구와 함께 뉴섬을 왕으로 묘사한 타임지 패러디 표지를 올렸습니다. 특히 모든 글을 대문자로 쓰거나 신랄한 어조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 트럼프식 소통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만약 자신의 게시물이 문제라면 대통령이 직접 올리는 글에도 똑같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CNN 분석에 따르면 6월 이후 뉴섬 주지사에 대한 구글 검색량은 최대 1,300% 급증했으며 최근 3주 사이 팔로워 수도 25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려졌던 약 5억 달러 규모의 민사 사기 벌금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항소법원 제1부는 오늘 1심에서 선고된 벌금이 헌법이 금지한 과도한 처벌에 해당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에 유리한 대출 조건을 얻기 위해 가산자치를 부풀려 신고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트럼프에게 약 3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지만 이자가 붙으면서 금액이 5억 달러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한편 제임스 검찰총장은 사기 책임이 취소된 건 아니다라며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비자 소지자 수천만 명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를 시작합니다. 국무부는 미국에 체류 중인 5,500만 명의 비자 소지자 가운데 체류 기간을 초과했거나 범죄에 연루 또는 테러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사에는 법 집행 기록과 이민 기록을 비롯해 새롭게 드러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 국무부는 실제로 최근 6천 건의 학생 비자를 취소했는데 이 가운데 4천 명은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 범죄를 저질렀고 무장단체 하마스를 위한 자금 모금 활동도 취소 사유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 이민자 인구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이민자 수는 5,190만 명으로 올해 들어 5개월 만에 140만 명이 줄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 인구가 지난 2023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불법 체류자는 약 1,400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증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은 이민자들과 망명 신청자나 국경에서 임시 석방돼 이민법원 출석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포함되면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강경한 이민 정책이 다시 추진되면서 대규모 단속과 추방이 진행돼 현재 불법 체류자 수는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2023년 기준으로 불법 체류자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4.1%를 차지했으며 이는 2021년보다 1%포인트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가 수화물 반입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스 카트리지나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무선 고데기와 컬링 아이론 그리고 예비용 가스 카트리지가 위탁 수화물에서 전면 금지됩니다. 당국은 해당 제품들이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크다며 수화물에서 적발될 경우 가방 전체가 압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전 덮개가 있어 작동이 완전히 차단된 경우에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전기 코드가 연결된 일반 고데기는 기내와 위탁 수화물 모두 허용됩니다. 이번 주말 캘리포니아 지역에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면서 당국이 대비에 나섰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토요일 저녁 9시까지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올여름 들어 가장 극심한 폭염이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This recurrence rate of this particular magnitude is once every 2 to 4 years or so. We're looking at many temperatures to reach near, maybe even exceed a bit, record values. We're certainly at climatologically the warmest time of the year. 리버사이드, 온타리오, 산타클라리타, 샌버나디노 등 일부 지역은 기온이 화씨 100도를 넘을 수 있고
LA와 애나하임은 96도, 롱비치 지역은 9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국은 높은 기온으로 열 관련 질병이나 사망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고온다습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며 LA 카운티 산악지대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 화재주의보를 발령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주의 한 여성의 집 앞마당에서 대포알이 발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밴쿠버에 거주하는 스테파니 조이 미첼은 최근 마당을 정리하던 중 전쟁 무기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12파운드짜리 대포알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I reached over here, and this is where the cannonball was. It was heavy. It felt heavier than it should have, you know. I think it was 12 pounds. It was pretty terrifying. 미첼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폭탄 처리반과 군이 현장에 긴급 출동해 화약이 들어있던 대포알을 수거한 뒤 안전하게 폭파 처리했습니다. 당국은 주택이 지난 100년간 군사기지로 사용된 곳이라며 발견된 대포알은 남북 전쟁 시기 또는 그 이전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Probably was just gunpowder in there, but if it's sealed, it might have still been highly explosive. And if it had gone off, then the cannonball would have exploded, all the shot and everything inside of it would have also gone out. And people would have been just as dead now as they would have been in the Civil War. 한편 발견된 대포알로 인한 추가적인 위협이나 부상은 없었으며 현재는 안전하게 처리된 상태입니다. 팰리세이즈 대형 산불 대응 실패로 해임된 크리스틴 크롤리 전 LA 소방국장이 LA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당시에 크롤리가 소방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동원하지 못했고 위험 기상 상황 보고와 사후 보고서 작성에도 실패했다며 지난 2월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크롤리는 이를 부인하며 당시 산불 대응 실패 원인은 베스 시장이 소방 예산 1,700만 달러를 삭감한 데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베스 시장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허위 비방 캠페인을 벌였다며 명예훼손과 보복성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2만 5천 달러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크롤리는 올해 초에도 전직 소방국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보복 해고 혐의로 피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 책임 공방을 넘어 LA 소방국의 구조적 문제와 시정부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패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패시빌리티 패시비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 이후 세 번째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한 뒤 구속됐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오후 2시 10분쯤 시작된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는 5시 반쯤 끝났습니다.
김건희 씨는 조서를 약 30분가량 열람한 뒤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 다시 서울 남부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구속 뒤 세 번째 조사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 의혹에 집중했습니다. 김 씨는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도 왜곡이 되는 것 같아 무서워서 말을 못할 것 같다며 거의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오는 토요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김 씨에게 통보했는데 김 씨 측은 건강 상태를 살펴본 뒤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구속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전 씨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받아 김건희 씨에게 건넸고 그 대가로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씨 측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당연히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구속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심평 변호사가 김 씨와 접견하고 SNS에 올린 글을 반박했습니다. 김 씨가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다면 무한한 영광을 누렸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심평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심 변호사가 자신의 정치적 언설을 먼저 덧붙여 마치 여사의 말인 양 외부에 흘렸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무속이나 역술 관련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러 차례 제기돼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 통화 내역은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논란이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윤기중 명예교수 임종 전후 사흘에 집중돼 있긴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지난 2023년 8월 백재권 씨와 9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와 통화를 한 뒤 곧바로 백 씨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부부의 전화를 합치면 2달 동안 백 씨와 22차례 4시간 43분에 걸쳐 통화를 한 겁니다. 단순히 장례나 묘역에 대한 조언을 들었을 거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그동안 불거졌던 무속 논란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국민들의 눈앞에 포착된 건 지난 2021년 국민의힘 경선 토론 당시 손바닥에 적힌 왕자였습니다. 무속인이 써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윤 전 대통령은 이웃 주민이 응원차 적어준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지지자의 그런 응원도 좋지만 들어갈 때는 그걸 좀 신경을 써서 지우고 가는 게 맞지 않았나. 다음엔 선거대책본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고문으로 활동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가까운 관계도 아니라며 논란이 된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시켰습니다. 여기에 명태균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속적인 조언을 했다고 말해왔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내가 뭐라 하대. 경호가 나발이고 내가 그거 가면 뒤질락한테 본인 같으면 뒤질락하면 가나. 김건희 씨가 스스로 도사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한다고 언급하는 육성도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결국 전성배 씨는 통일교 청탁의 통로이기도 했다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고 여론조사 제공과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명태균 게이트도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 무속과 역술이 영향을 줬다는 의혹은 이제 그냥 소문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당내 의원들을 이리저리 돌리며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에 석연치 않은 정황을 여러 사람이 증언하고 있는데 내란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밤, 여야 의원들은 긴급히 국회로 향했습니다. 계엄을 해제할 유일한 방법은 국회 표결. 새벽 1시 가까스로 모인 190명의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표결 참석자는 단 18명뿐이었습니다. 의도적인 표결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국회 사무처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추 의원은 계엄 당일 밤 11시 3분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는 공지 문자를 보냈다가 10분 뒤인 13분 다시 중앙당사 3층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6분부터 다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또 30분 뒤엔 중앙당사 3층으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탓에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본회의장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중앙당 당사 3층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게 한 몇 번 계속 교차되었어요. 이렇게 장소를 바꾸는 사이엔 추 의원이 11시 12분부터는 7분 넘게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이후 22분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1분가량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모두 반대를 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했다. 이 이야기를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추 의원은 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당사에 있던 의원들을 국회에 들어올 수 있게 요청했다며 표결 방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 시각,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물던 추 의원은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계엄 당시 국회 본청 CCTV 등을 확보한 특검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추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외국인들의 투기적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서울과 수도권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주상복합 신축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4월과 6월 중국인들이 연달아 구매했고 올 2월엔 한 미국인이 50억 원대의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주재원으로 해서 파견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사시는 비율이 좀 있죠. 국내 전체 주택 가운데 외국인이 소유한 집은 0.5% 수준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는 최근 3년 사이 계속 증가해 7천 건을 넘겼습니다. 연평균 약 26%씩 늘었습니다. 외국인들의 투기적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실거주가 아니라면 외국인은 수도권에서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외국인 투기를 차단하는 효과로 쓸 수 있는 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파트나 주택을 사려면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허가일로부터 넉 달 안에 입주해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해외 불법 자금 단속도 강화합니다.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증 자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며 특히 해외 자금의 출처와 체류 자격 등도 밝혀야 합니다. 30대인데 현금 자산이 100억이다. 이런 경우에는 해외에서 어떻게 불법 자금이 유입된 거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6일부터 1년간 유지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8월 21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